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예스24를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원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예스24는 0.62%의 소폭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은 84,000주로 전 거래일의 61% 수준의 거래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뭐 소폭 하락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뭐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 그런 이제 상승인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5328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5월 3일 월요일 11시 4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예스24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온라인 서점 산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뭐 인터파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회사가 있겠습니다만은 온라인 서점 부분에 있어서는 예스24가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 더불어서 이제 공연이나 이런 이제 영화 같은 예매 서비스도 함께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난 이제 7월 달부터 코로나 사태 이후에 7월 달부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때 당시에 주가가 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그리고 그 흐름들을 지금까지도 좀 버텨낼 수 있는, 이런 가격을 버텨주고 지켜낼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서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 회사가 2016년도에 투자를 해놨던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7월이죠. 올해 7월 정도에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상장 예비 심사 청구만 해놓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1.4%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가 예스24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1.4%의 지분의 가치가 현재 장외시장 기준으로 카카오뱅크가 한 44조 원의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44조의 1.4%면 얼마일까요? 한 6천억 원이 넘는 이제 가치를,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에 상장될 때는 얼마의 가치로 평가받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현재 장외시장 기준으로 44조 원의 시가총액을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1.4%라고 한다면 한 6천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예스24의 시가총액은 2,700억 정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가 들고 있는 지분 가치보다도 못한 지금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의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최근에 이제 장외시장의 동향인데요. 요새는 이제 별로 없어요. 요새는 이제 시세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 지난 4월 22일 날 순식간에 이제 17%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이고 나서 거의 지금 10만 원대, 11만 원대 뭐 이 정도의 10만 7,500원 정도에서 거의 지금 며칠째 등락이 없습니다. 장외시장에서 이때 당시 한번 급등 나오고 나서는 거의 등락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싸다라고 느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장외시장에 거래가 잘 안 되니까는요. 지금 시가총액이 44조 원 정도의 평가를 장외시장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코스피 시장에 상장될 때 과연 얼마의 평가를 받느냐, 그 부분들이 되게 좀 중요하겠죠. 그거에 따라서 지분 가치도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회사가 들고 있는 이 지분의 가치가 좀 재평가를 받으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이게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고 나면 이 종목은 재료 소멸로 아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가치, 아직 상장 전이니까 그런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지만, 막상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쉬어가거나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크게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앞으로 좀 주의해야 되는 하나의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스24의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최근에 이제 18,000원대를 멋지게 좀 돌파를 해주면서 저항대를 좀 뚫고 넘어서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보여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이때 당시에 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그런 이제 예스24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스24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16%나 빠졌어요. 그러다가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매각을 철회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이 하락 16% 하락했던 부분들을 지난 이제 4월 19일 월요일과 4월 20일 화요일 이틀에 걸친 반등을 통해서 이 하락분을 다 만회를 시켰습니다. 근데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을 한다라는 게 왜 악재였느냐라는 건데요. 지분을 매각한다는 게 왜 악재였을까라는 건데, 이 종목이 올라온 게 뭐 때문에 올라온 겁니까? 카카오의 지분 때문에 가치 재평가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걸 팔아버린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상승한 상승 동력 자체가 상실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악재로 작용을 했던 부분인데 철회를 하게 되면서 그 부분들을 빠르게 또 회복을 시켜줬어요. 문제는 그 이후의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18,000원대를 넘어서고 저항대를 돌파하고 이 순간까지는 전반적으로 그림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항대를 뚫고 나서 3일 이상 머물면서 지지받고 좀 돌려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받침대로서 18,000원이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기대를 했던 부분들인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그 악재가 나오면서 차트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망가져 버린 거죠.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이 회사가 여전히 카카오뱅크의 지분도 가지고 있고 그 지분 가치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기술적인 흐름들이 망가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더 아쉬운 부분들이 되겠고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심화되고 있는, 전반적으로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한국 금융지주나 이런 쪽은 최근에도 이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다가 요 며칠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S24 같은 경우에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참 전에 꺾여가지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탄력이 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이제 힘을 좀 받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드린 게 18,000원 위로 올라서야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추가적인 탄력이나 흐름들을 강하게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이제 카카오뱅크의 지분도 가지고 있고 그 지분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여전히 이전과 동일한 부분인데, 중요한 건 이제 기술적인 흐름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박스권 안에서 이제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박스권 전략에서의 기본은 상단은 전반적으로 저항의 자리가 되고요. 그 저항의 자리가 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매도나 현금 확보의 자리라고 보죠. 일반적으로. 반대로 박스권 하단은 반등의 자리라고 보고 지지의 자리라고 보거든요. 지지 자리니까 반등을 좀 노릴 수 있고 비중 확대나 이런 부분들의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지금의 이 S24가 위치해 있는 이 부분들은 선뜻 손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요 며칠 동안의 흐름들이 그렇죠. 전반적으로 손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이제 모습이 되겠고, 뭔가 이제 방향성을 보여줘야 되겠죠. 현재로서 가장 이상적인 건 18,000원대 이상으로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좀 안착한다면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또 새롭게 주가가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아직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거래량은 팍 죽어 있는데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단기 하방 변동성이 좀 완화가 되려면 5일선 위로 올라타야 됩니다. 주가가 종가상으로 5일선 위로 올라가야 어느 정도 단기적인 조정 마무리하고 그래도 반등의 가능성 기대해 보는데, 5일선 위로도 좀 못 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수가 약하거나 매도가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 매도가 강한 상황이라기보다는 매수가 좀 약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충분히 지난번에 이날 매각을 철회하면서 4월 20일 날 급반등을 통해서 보면 뭔가 여기서 강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고 앞선 이런 음봉의 거래량을 다 압도하는 거래량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종목이 힘은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힘이 제대로 좀 발산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하루빨리 5일선 위로 올라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5일선 위로 올라타서 재차 18,000원에 대한 돌파 시도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
돌파를 강하게 해주고 나서 좀 안착하는 흐름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18,000원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딛고 올라서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앞으로 이제 기술적으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고,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로 손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가 될 겁니다. 이번 주에 바닥이 또 만들어지느냐 마느냐도 또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 18,000원대 위로 올라서는 게 가장 급선무다. 달라진 건 없죠.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 회사가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박스권 안에 애중간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힘을 좀 받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거래량도 좀 터져야 되고 수급도 좀 들어와야 되는데 요 며칠 동안에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손이 선뜻 나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이제 구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7월 전에 카카오뱅크 상장 전에 한번 그래도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죠. 아니 5월이니까 일단 계획대로 된다면 7월 달에 카카오뱅크가 상장인데, 그래도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상장 전에 다시 한 번 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좀 재평가 흐름들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하루빨리 18,000원대 위로 좀 올라서서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들 가져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나오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예스24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28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자세하게 댓글로서 이렇게 적어드리고 있는데요. 아침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보실 수가 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두 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정도 매일매일 좀 추천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